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누구나 아무나 쉽게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세금은 아무래도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과세표준별 세율이 나왔는데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여가액이 있고 거기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고요. 각종 공제 부분이 있으면 빼줍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표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매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 그 다음에 3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50%의 최고세율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누진공제액이 있거든요. 그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30억 원 초과일 때는 4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이 누진공제액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계산을 한다면은요, 아주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출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증여가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적용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재산을 주었는데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이 바로 수중자가 되겠습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요, 증여재산 공제를 6억 원까지 해줍니다. 대신 배우자 조건이 있죠. 법률혼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자는 안 되고요. 내연 관계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2명, 3명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중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오직 한 사람만 됩니다. 성년 자녀도 공제를 5천만 원 해주는데요. 성년 자녀는 만 19세 이상인 자녀면 되겠습니다. 친생자, 직접 낳은 사람, 아니면 밖에서 나왔다, 혼외자, 인지가 되면 가능하겠죠. 양자라든가 손자녀, 아니면 증손자녀, 고손자녀도 다 같이 자녀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공제해 줍니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 자녀 중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죠.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친조모, 외조모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요. 반계혈족 6천 이내, 인척 4천 이내,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장인 장모와 사이 관계도 전부 다 1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최초 증여일부터요, 10년 동안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번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부 다 합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도까지만 한 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는 다시 또 증여재산 공제를 재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0년이란 기간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최종 증여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까지 증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한 번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할아버지마저 증여를 하더라.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할까요? 각각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한 번만 해줍니다. 직계 존속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동일하게 한 번만 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증여했을 때 각각 증여재산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각 5천만 원씩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해줍니다. 5천만 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증여재산 공제 없이 바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증여재산 공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 증여재산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부부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각각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도 한 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를 각각 했습니다. 그러면 성년 자녀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는 딱 한 번 5천만 원까지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누진과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증여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누진과세하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따로따로 증여해도 증여세 절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억 원, 어머니가 1억 원 증여했다. 그러면요, 각각 계산해서 그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총 2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누진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합니다. 어머니도 아들한테 증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입니다. 직계존속이고요. 그랬을 때는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고 어머니가 1억 원 증여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1,500만 원이 나옵니다만은 총 2억 원 증여로 간주한다면 2억 원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고 20% 적용하죠.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 1,000만 원 빼면 1,5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한테 각각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직계 존속이지만 동일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고 어머니가 1억 원 증여한다. 그러면 각자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먼저 증여한 사람은 5천만 원 빼주고 500만 원이 되겠죠? 뒤에 어머니가 증여했다. 그러면 그 증여재산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증여한 분은 1,000만 원. 따라서 토탈 1,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거나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아버지가 계모랑 재혼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고 계모가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계모는 동일이니까요. 동일인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둘은 동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증여한 것은 각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하고 계모가 1억 원 증여했다. 각자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아버지 것은 500만 원, 그 다음에 계모 것은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모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모가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계모가 1억 원을 증여한다면요. 증여재산 공제를요. 직계존속공제 5천만 원 해줍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고 10%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모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모랑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다시 또 결혼했죠?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계모가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증여재산 공제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의 10%,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요, 증여재산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고 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했다. 각자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한 번만 하게 되겠죠.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했다. 그럼 1억 원에서 5천만 원 뺀 10%, 거기다가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를 곱해주면 650만 원 되고요. 뒤에 1억 원을 증여한 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없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래서 토탈 1,65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숙부와 숙모가 나한테 각각 그 증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숙부와 숙모는 기타 친족이니까 각각 1,000만 원씩 공제해주고 증여세를 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명이 준다 하더라도 기타 친족은 1,0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1,000만 원만 10년 동안 공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숙부와 숙모는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지만은 동일인으로 합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숙부와 숙모가 각각 증여했다. 그러면 각각 그 증여세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숙부와 숙모가 1,000만 원씩 증여했다. 그러면 숙부는 세금이 없고요. 숙모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0%, 1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증여세의 면세점 증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우자한테 6억 원까지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잖아요.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겠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면세점 증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느 정도 물고 자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년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천만 원 공제해 주겠죠? 그렇다면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 주는데 1억 원 이하는 10%가 되겠죠? 따라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여세 신고 기간 동안에 미리 내준다면요,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이 아닌 485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년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한 다음에 10년 안에 다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증여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10년 안에 증여했기 때문에 두 개 다 합칩니다. 2억 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공제하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1억 5천 나옵니다. 세율은 20%죠. 그리고 누진과세 1천만 원을 빼준다면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리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죠? 5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주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고세액 공제 3%까지 반영한다면 1,455만 원을 추가로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성년 손자녀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 공제 받으니까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은 10%고요. 곱해준다면 당연히 500만 원이 될 텐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제외하고 건너뛰어서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그 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3을 하면 되겠죠. 최종 산출세액은 65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고세액 공제에 3%를 반영한다면 630만 5천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자녀한테 21억 원의 거액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요,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한다면 할증세액을요, 30%에서 4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니까 2천만 원 공제하겠죠? 과세 표준은 20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율은 40%가 되겠고요.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의 40%를 가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요, 9억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3%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9억 1,2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1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바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율은 20%가 되겠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출세액은 9천만 원이 나오고요. 3%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8,730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여세를 빨리 계산하는 법, 속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년자녀한테 7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5천만 원 뺀 과세 표준은 7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7억 원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10%, 1천만 원. 그 다음에 4억 원까지는 20%, 8천만 원. 그 다음에 2억 원까지는 30%, 6천만 원 해서 토탈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산법으로 계산한다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진공제액 활용 속산법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30%가 되겠죠. 따라서 7억 원에 대해서 30%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7억 원 곱하기 30% 하면 2억 천이죠. 빼기 6천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요, 1억 5천에 대해서 신고세액 공제 3%를 계산한다면은 1억 4,55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여세 속산법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우자한테 2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빼니까 과세 표준은 17억 원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10%, 1천만 원이 되겠고요. 4억 원은 20%, 8천만 원이 되겠고, 5억 원은 30%, 1억 5천이 되겠죠? 7억 원은 40%, 2억 8천 됩니다. 따라서 토탈 증여세는 5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따라서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산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7억 원은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구간에 걸리죠. 따라서 17억 원 곱하기 40%, 누진공제액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그걸 빼준다면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한 내에 그 증여세를 낸다면 신고세액 공제 3%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5억 44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 증여세 속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50억 원인 경우에는 이걸 구간별로 계산은 안 하겠죠? 당연히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산법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50억 원은 50% 세율 구간에 걸리죠? 50억 원 곱하기 50% 그러면 25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토탈 20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요. 신고세액 공제 3%를 감안한다면요. 19억 7,88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순서대로만 계산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겠죠? 지금까지 증여세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